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제 생각에 이제 오늘은 제 42강 할 차례입니다. 조세의 기착 분석, 일반 균형 분석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그 마무리 이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 기착의 이제 일반 균형 기착 분석에 일반 균형 기착 분석에 앞에 우리 앞 시간에 하셨습니까? 첫째가 이제 개별 물품세 기착 분석, 개별 물품세 기착 분석, 그다음 일반 물품세 기착 분석 이렇게 했죠. 우리 가정은 X제, Y제가 있고 여기 노동과 자본이 사용되고 여기 노동과 자본이 사용되고요. 이렇게. 단 X제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X제는 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노동집약제. X제는 노동집약제고요. 요거는 이제 Y는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자본집약제입니다. 요 가정을 잘 봐야 돼요. 시험에는 또 출제자가 요걸 자본집약, 요걸 노동집약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 X제가 노동집약이고 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본집약제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개별 물품세는 요 두 제야 중에 X제만 과세하는 물품세고요. 일반 물품세는 두 제야 모두의 동일 비율의 물품세가 부과된 우리 이제 부가치세처럼 그런 거 이제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요소소득가세입니다. 요소소득세. 그 중에 이제 개별 요소소득세 기착 분석입니다. 개별 요소소득세 기착. 그럼 개별 요소는 이제 요소가 이제 노동에 대한 소득, 임금 소득세나 자본에 대한 이제 소득인 이자 소득세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본 소득세, 그러니까 노동 소득세는 말고 자본 요소 소득세인데요. 개별이니까 여기 자본에는 요소 소득세가 없고 요 자본, X제에 사용되는 여기만, 자본 소득인 여기만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자, 요 자본들에 X에 사용되는 자본 소득, 이자 소득이겠죠. 요 소득에만 과세하는 겁니다. 그게 개별 요소 소득까지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요런 거를 풀 때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이제 가정을 해줍니다. 뭐 X제, Y제 있고 노동집약, 자본집약, 그다음에 여기에 요소소득가세는 어디에만 가세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가정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이 결과가 무조건 같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요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이 상황 설정을. 그러니까 여기는 가세를 안 하고요. 요 자본에는, 요 Y에 사용되는 자본에는 가세를 안 하고 X에 사용되는 자본에만 요소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개별 요소소득세다. 자, 그러면 첫째, 사용척 측면, 전전 쪽이죠. 사용척 쪽에 전전 쪽으로 결과는 어찌 되는가? 전전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X 소비자와 Y 소비자 쪽이죠. 그럼 이걸 우리 이제 물품소 쪽에도 했잖아요. 여기 가세되고 여기는 가세 안 되니까 당연히 X제가 비싸지겠죠. Y는 상대적으로 싸지겠죠. 그죠? 이거는 가세 안 됐잖아. 가세 하나도 안 되고 이거는 요 자본에 가세되니까 여기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사용척 전전 쪽은 재화의 가격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
X제 소비자, Y제 소비자 쪽으로의 정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비싸지는지, 이 두 개 중에 뭐가 비싸지는지 그걸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자본에만 가세요. 이거는 가세 안 되니까 여기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세된 재화, 과세된 재화, 요거 과세된 재화, 우리는 X제입니다. X제를 많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Y보다는 X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상대 부담이 크다. 과세된 재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상대 부담 크다. 또 상대 부담이죠. 절대 부담은 아니죠. 상대 부담 크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 보면은 요 개별 물품세하고 똑같죠. 이게 개별 물품세가 여기만 가세되고 여기 가세되지 않는 거죠. 여기 가세되니까 여기 비싸지잖아요.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도 이제 우리 개별 물품세가 사용측 결과가 요 X제를 소비 많이 하는 자가 상대 부담 크다. 이런 논리가 나왔죠. 똑같습니다. 뭐가 비싸지냐? 상대적으로 X, Y 중에 뭐가 비싸? 그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 이제 일반 물품세는 두 개 다 동일 비율로 들어가니까 뭐가 비싸지고 싸지고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일반 물품세는 상대 부담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물품세는 우리가 이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세 요인은 역시 항상 이 부담자가 자기 부담을 많이 하잖아. 이 우리 X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부담이 크다. 그럼 자기 부담을 상쇄하는 거는 자기 탄력성입니다. 자기 탄력성. 그래서 요 수요 탄력성, 요 소비자가 X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자기 부담을 많이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자기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면은 자기 부담을 완전히 상쇄해버리죠. 그런 논리입니다. 끝, 이제. 근데 이제 원천척 결과가 좀 복잡해집니다. 원천척, 후전 쪽이죠. 원천척 기착, 후전 쪽입니다. 즉, 이제 이 노동 공급자인 노동자, 자본 공급자인 자본가, 이 노동자와 자본가 쪽에 이 개별 요소 소득가세가 요 이자 소득가세인데 여기 이제 정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죠. 여기는 원천척에 들어가는 두 가지 효과가 따로따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효과가. 일단 첫째는요, 이 개별 물품세에서 배운 것처럼 개별 물품세 쪽이 이제 원천척 결과가 여기 가세됐으니까 이 가세된 재화의 집약 사용 요소, 즉 노동이죠.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거 똑같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 개별 물품세처럼 이것도 여기 가세되니까 여기 비싸질 거 아닙니까? 여기 싸지겠죠. 그러면 수요가 이동하고 생산이 이동하고 요소들이 이동해 가서 그건 똑같은 요구하고 그러면 이쪽 양쪽에 자본 노동 비율이 내려가서 그죠? 이 양쪽 다 자본 노동 비율이 내려가 가지고요. 임금 이자율 비율이 내려가서 노동자들이 상대 부담이 크다. 즉 과세된 재화의 집약 사용 요소 노동이 상대적 부담 크다. 그런 논리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것도 일어나. 왜? 이거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산출효과라 그래요. 산출효과. 우리 여기서 개별 물품세의 그 원천 후전 쪽의 결과를 산출효과라 합니다. 산출효과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거 그대로 일어나요. 산출효과라는 거는 금방 있죠. 이게 비싸고 싸기니까 요번 가세되고 이건 가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싸지고 싸지니까 수요가 이동해 가고 그럼 산출이 이동해 가고 생산이 이동하고 그럼 노동도 이동, 자본도 이동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양쪽 다 X, Y 모두 자본 노동 비율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이제 임금 이자율 비율이 내려가죠. 거꾸로 뒤집어 나오니까 같은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내려간다는 거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죠. 그러면 풍부해지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집니다. 여기 열악해지니까
여기 또 비율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개별 물품수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볼까요? 자, 과세된 재화, 즉 우리는 X제죠. X제. 예. 집약 사용 요소. 집약 사용 요소, 여기 우리 노동이죠. 우리가 가정한 거는 노동. 집약 사용 요소, 노동 공급자가 상대 부담 크다. 이런 논리죠. 여러분, 공부가 이제 복잡한데, 주로 이제 시험이 1번 개별 물품세하고요. 3번 개별 요소 소득가세,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1번하고 3번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럼 1번에서 그 원천적 후전 결과를 비웠잖아요. 그 개별 물품세의 후전 결과, 원천적 결과 내용이 바로 여기 개별 요소 소득가세의 원천적 결과의 첫 번째 효과인 산출효과입니다. 알겠죠? 그럼 똑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과세된 재화의 집약 사용 요소, 우리가 이 가로 안에 적힌 거는 이제 우리가 가정한 겁니다. 제가 가정한 거니까, 그거 이제 참고를 하고, 일반된 거는, 일반화된 결론은 이제 과세된 재화의 집약 사용 요소, 공급자가 상대 부담 크다. 이런 논리. 요건 뭐 우리 이제 이 상세 요인은 뭐 요 사람의 요소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상쇄됩니다. 이 노동자인데 요소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상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가중 요인도 있죠. 우리 세 개. 가중 요인. 자, 가중 요인 세 개 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외워두셨죠? 가중 요인은 세 개나 있죠. 요소 집약도 차가 클수록, 요거 하나고, 둘째는, 요 X제가 비싸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 X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그 X제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 비싸지니까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은, 이게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X제, 그냥, 가세된 저항, X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이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요소 대체 탄력성은 적을수록이죠. 요소 대체 탄력성은 적을수록, 이렇게. 요소 대체 탄력성은 적을수록, 그렇죠. 요거 이제, 앞에 요거 다 했잖아요. 개별 물품세에서. 요건 그대로, 개별 물품세 후전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이 산출효과는. 예. 상세 요인도 똑같고, 가중 요인도 세 개 똑같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한 게, 이 개별 요소 소득가세는 원천적의 결과가 이 산출효과 외에 또 다른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효과입니다. 바로 요소 대체효과라는 효과입니다. 요소 대체효과. 자, 요소 대체효과. 두 번째 효과는 요소 대체효과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요소 대체효과. 이거하고 전혀 다른 또 효과가 또 나타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보세요. 요소를 대체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X 만드는 기업이 요소 대체를 하잖아요. X 만드는 기업가 입장에서 노동을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이 기계 이 자본이 비싸지잖아요. 이 기업 입장에 봤을 때 여기 비싸지고 여기 싸지고 하죠. 그러면 이 비싸진 기계를 줄이고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겠죠. 이게 요소 대체잖아요. 우리가. 비싸진 요소는 줄이고 싸진 요소를 더 사용하는 여기 요소 대체입니다. 그래서 이 X를 만드는 기업이 요건 과세되고 있었고 이건 과세 안 되니까 이걸 더 늘리고 자본을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고된 자본가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왜? 이쪽 자본은 과세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본을 공급하는 쪽에도 보면은 우리 X제에 자본을 공급하면 과세가 돼버리고
YJ 쪽에 자본을 공급하면 가세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본가들이 어디에 자본을 공급하겠어요? 당연히 Y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본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기업도 이제, 야, 니 자본 안 쓴다. 나가라. 노동 더 많이 쓰겠다. 이렇게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고된 자본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는 가세도 안 되고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YJ 쪽에, 가세되지 않은 YJ 쪽에요. 자, 이거는 포인트가 이제 Y 쪽만 이야기해요. 이게 자꾸 자본이 이러고 넘어오는 거죠. 일로. 이게 자꾸 넘어오는 게 가세 안 되고 가세되니까. 이게 요소 대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Y 쪽에 자본 노동 비율이 올라갑니다. 우리 이 나라의 모든 자본가들은 X제 쪽보다는 Y제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자본들이. 그럼 Y 쪽에 자본 노동 비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Y 쪽에 이 임금 이자율 비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열악해지잖아.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여기 유리해지고 여기 유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자본가들이 상대 부담 크다는 거죠. 자본가들이. 이는 순전히 요 내용입니다. 이쪽 자본이 이쪽 자본으로 자꾸 이동함으로써 요거는 대체시켜버리고 또 자본가들도 스스로 이쪽으로 공급을 하면 가세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YJ 쪽에 자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상당히 열악해져.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요, 요소 대초가는 과세된 요소 공급자가 부담이 크다는 원리입니다. 무조건. 지금 요 자본에 대한 가세를 했잖아요. 그죠? 자본에 대한 요소 소득가세죠. 그럼 이 과세된 요소 공급자가 무조건 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요소 대초가입니다. 과세된 요소. 즉, 이건 우리의 자본이죠. 자본. 요소 공급자가 부담 크다. 상대 부담 크다. 여기 무조건 결론입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런 내용 때문입니다. 과세된 요소. 그럼 우리가 가정한 것은 자본입니다. 과세된 요소 공급자가 무조건 부담이 크다는 게 요소 대초가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세 요인이 있고 가중 요인이 있습니다. 상세 요인은 무조건 요 사람의 공급 탄력성이 크면 상쇄됩니다. 그래서 상세 요인은 요 요소 공급자, 이 자본가죠. 그러니까 요소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상쇄된다. 이거요. 그럼 이제 가중 요인은 요가 좀 다릅니다. 요 가중 요인이 3개였죠. 요 산출효과의 가중 요인이 3개 있는데 요 가중 요인은요, 요가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가중 요인 첫째. 이것도 요소 집약도 차가 클수록 크게 일어나요. 이게 엄청 자본 집약. 이게 엄청 노동 집약이면 이 자본이 약간만 이동해야 돼요. 여기 엄청 자본을 원래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이 약간만 이동하면 이자율이 폭락해 버립니다. 이자율이. 그래서 이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요소 집약도 차가 클수록 이건 그대로고요. 이것도 요소 집약도 차가 클수록이라는 게 있죠. 이건 같은 겁니다. 두 번째가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요소 대체탄, 이 수요 탄력성 이런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산출효과가 다 아니잖아요. 산출효과는 이게 비싸지고 싸지니까 수요가 이동하고 생산이 이동하고 노동도 이동, 자본도 이동. 이게 이제 산출효과였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이동해 감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X대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요소 대초과는 그거 아니잖아. 이게 비싸지고 싸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가세되고 여기 가세 안 되니까 여기 자본에는 가세 안 되고 얘는 가세되니까 이 자본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본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노동은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X제 쪽은 요소 간 대체 탄력성이 커야 자본이 많이 이동해 갑니다. 우리 비싸지고 싸지니까 이 X 만드는 기업이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기계 자본 설비를 줄이는 이게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많이 넘어가. 그래서 X제 요소 대체 탄력성은 클수록입니다. 탄력성은 클수록이고 그래야 자본이 더 많이 대체가 되거든요.
그 자본이 더 많이 넘어간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J의 요소 대체 탄력성은요. YJ 쪽은 대체 탄력성, 요거는 여기 올라갈수록 여기 크게 올라가면, 우리 YJ 쪽의 대체 탄력성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원래 요거 변화에 의한 요거 변화가 대체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적을수록, 여기 1% 변화, 적을수록, 여기 뭐 100% 변하고, 이게 만약 1% 변한다면은 이게 탄력성이 0.01인데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요 논리죠. 여기 1% 변할 때 100% 변한 거 거꾸로 보니까 이게 1% 올라가면은 이게 100%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YJ 쪽의 요소 대체 탄력성은 적을수록입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 이건 책만 읽어봐 있고는 무슨 내용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그 강의를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소 대초가는 가중 요인이 이렇게 세 개입니다. 분명히 산출효과의 가중 요인하고 조금 틀리죠. 틀립니다, 그죠? 이렇게. 상세 요인은 무조건 거자, 이 부담이 많다는 이자의 탄력성이 클수록입니다. 이것도 뭐, 요 사용측 결과도 이 사람, 이 소비자가 부담이 크다고 했는데 자기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부담이 상쇄된다. 머리대기는. 자, 아시겠죠?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개별 요소 소득세 우리 가정한 내용에 뭐 사용측 결과는 끝났고요. 원천측 결과를 보면은 이 산출효과하고 요소 대체효과가 따로따로 나타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한 거에 의하면 결론이 달라지죠. 여기에서는 이제 과세된 재화의 집약 사용 요소, 노동자죠. 노동자가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고요. 여기서는 과세된 요소, 즉 자본가가 부담이 크다는 그런 논리로, 그럼 상반적인 요인이야. 그럼 결국적으로 이 개별 요소 소득과 우리 가정한 모델에 의하면 원천측의 결론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반대니까 노동이고 이건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결론이 상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크냐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바에 의하면 이는 노동이고요. 노동자가 부담이 크다는 논리고, 산출효과는 요거는 무조건 자본가가 부담이 크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노동자가 많이 부담하냐 자본가가 많이 부담하냐, 그럼 요 효과를 크기를 따져봐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산출효과가 요소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게 더 크니까 이제 노동자가 부담이 크다라는 논리가 나오고요. 노동자의 상대 부담이 크다. 자본가보다는 노동자의 상대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고요. 이제 1번보다 2번이 크다면, 여기에 더 크다면, 그럼 자본가가 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자본가의 상대 부담이 크다는 논리고요. 만약에 1번과 2번이 같으면은 서로 상쇄됐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많이 상대 부담이 크다는 그런 논리가 없죠. 상대 부담 변화 없다. 노동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자본가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상대 부담 변화가 없죠. 상대 부담 변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한 모형에서는, 우리가 여기 노동 집약을 했잖아. 이걸 자본 집약을 했죠. 만약에 시험에, 이제 약간 시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응용하여, 만약에 출제자 시험에서는 이걸 자본 집약이라 했고 이걸 노동 집약이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자본 집약이다, 이게 노동 집약이다,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싹 바꿔가지고 요 개별 요소 소득 과세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산출효과가 과세된 재화의 집약 사용이니까 자본이 나오겠죠. X를 자본 집약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산출효과도 과세된 재화의 집약 사용 요소는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부담이 크다 이런 논리고, 이거는 무조건 자본이거든요. 과세된 요소 공급자가 부담이 크니까 무조건 자본. 그럼 이것도 자본. 그러면 뭐 두 효과 따질 필요 없잖아요. 두 개 다 자본가들이 부담이 크다니까 결론은 무조건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들이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노동 집약이고 여기 자본 집약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 산출효과는 노동자 부담이 크다 이런 논리가 나왔고, 이거는 무조건 과세된 요소 자본가가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럼 이제 1번이 크냐 2번이 크냐 같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개별 요소 소득세의 기착.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요인, 이 가중요인도 요 두 개가 서로 틀리다는 거. 요소 대체효과의 가중요인과 산출효과의 가중요인 서로 틀리죠. 그리고 결론도 우리가 가정한 모델에서는 결론도 얘는 노동자가 부담이 크고요. 얘는 자본가가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 또 달라집니다. 자, 여기 이제 개별 요소 소득세의 기착 분석입니다. 그 시험에 주로 이제 이거 개별 물품세 기착하고요. 개별 요소 소득세 기착, 여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일반 물품세, 이거는 뭐 상대부담 변화, 뭐 원천, 그 다음에 사용처, 전전, 후전 쪽에 상대부담 변화 없다가 뭐 그런 게 이게 잘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일반 요소 소득 과세입니다. 일반 요소 소득세 기착 분석이에요. 그거는 여기 자본,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의 전부 다 동일 소득세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어떤 지하에든 사용되는 자본의 전부 다 동일 비율로 자본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게 이제 일반 요소 소득 과세입니다. 그거는 자, 요거하고 비교를 잘 한번 해보세요. 요거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남겨놓고, 자, 그 네 번째가 일반 요소 소득 과세, 일반 요소 소득 과세 기착. 보세요. XJ 있죠, YJ 있죠, 노동자본 있죠, 노동자본 있죠. 여기도 과세, 여기도 과세. 모든 자본의 동일 비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모든 자본의 동일 비율로 과세. 이게 일반 요소 소득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 사용처 측면의 정가, 그러니까 소비자 쪽으로의 정가입니다. 사용처이 전전 쪽이죠. 요 결론은 항상 이러면 사용처는 이 소비자가 부담 많이 있나, Y 소비자가 부담 많나, X 소비자가 부담 많나, 그죠? 소비자 쪽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더 상대적으로 비싸지냐 이거죠. 다 요 자본에 가세하고 이게 노동에 이것도 자본에 다 가세했는데 그럼 뭐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까? 다 같이 가세하니까 가격 변화가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이걸 자본집약이라고 가정했고요. 이건 노동집약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동일 자본 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여기에 자본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더 비싸지겠죠, 당연히. 여기는 자본은 조금만 있어요. 자본이 조금만 사용되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지지 않는데, 여기는 엄청난 자본이 사용되고 있는 지하니까 같은 세율로 부과돼도요, 이 자본이 많기 때문에 여기 훨씬 비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진 재화, 그럼 Y지. 자, 결론이 이리네. Y제. 그 결론은 이렇게 일반화된 결론은 과세된 요소를 집약 사용 재화. 그러니까 과세된 요소, 우리 자본인데요. 요소를 집약 사용하는 재화. 뭐가 비싸지냐? 집약 사용 Y제죠. 집약 사용 재화. 우리가 가정한 거는 Y제입니다. Y제. 과세된 요소를 집약 사용하는 재화 Y제죠. 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상대 부담 크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X보다는 Y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더 좋아하고 소비하는 자가 상대 부담 크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상세 요인은 뭐 자기 수요 탄력, 요 사람의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상세 요인. 항상 이제 내가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이걸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꾸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뭐 억지로 하면 잘 안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세 요인은 이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상세됩니다. 요 끝. 이거는 사용처는 간단하죠. 뭐가 비싸지냐? 이 두 개 중에. 그거 따지면. 다 같이 동일 과세가 됐지만 여기 자본이 훨씬 많으니까 이쪽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X보다는 Y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부담이 크다. 이런 논리죠.